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죠? 네, 출근길에 좀 고민되더라고요. 네. 패딩 입을까 코트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네,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요. 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설악산은 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기온이 이렇게까지 지금 뚝 떨어질 때 각별히 이제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기인데 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 근처에 경전철 임시 승강장이 개통돼 운영에 들어갔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불편이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약 3시간 동안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20대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공여지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시 발전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고산지구 근처에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이 개통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 30분에 이르는 배차 간격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됐는데요. 네, 예상대로 개통된 임시 승강장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 평일 오전 시간 승강장엔 승객 하나 없이 쓸쓸한 기운만 감돕니다. 개통된 지 한 달여가 다 되도록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은 사업자가 30억 원을 부담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6천 명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첫 주 하루 승객이 80에서 100명 수준이었다가 이후론 30-4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배차 간격 때문입니다. 임시 승강장에선 출퇴근 시간대엔 24분, 그 외 시간엔 30분마다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좀 간격이 좀 좋았을 텐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차 간격을 줄이려면 객차를 최소 5대 더 투입해야 합니다. 객차 구매 비용은 한 대당 50억 원. 경전철 운영사는 의정부시의 지원을 바랍니다. 우선 차량의 증차 문제는 저희 사업자의 예산이 아니고 시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증차를 내서 차량 간격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당장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객 수요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계 교통수단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아직은 이제 많이 입주가 안 됐어요. 입주가 되면 이제 마을버스로 셔틀화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그 이용객 수도 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고산지구엔 현재까지 6,6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밤 9시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약 3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100여 가구의 온수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수도관 복구 공사는 이날 밤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이튿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최근 20대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고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등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은 간호사 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개원한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에는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도 없도록 돼 있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 자체 조사를 벌이고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정부 시내의 전기차 충전이 기존 30분에서 10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전문 기업인 대영채비와 현대코퍼레이션과 함께 자동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서고 현대코퍼레이션은 투자 구조 제안 등 업무 지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대영채비는 충전기 제조부터 관제, 운영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옥정지구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되면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공여지 캠프 스탠리와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데요. 지역 내 반대 목소리를 담은 시민 청원이 나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 대표를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입니다. 예, 반환 공여지 물류단지 조성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청원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의정부 시민 모두가 의정부시의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시의 미래가 물류도시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물류도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청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거나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의정부시의 도시 경쟁력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정부시가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냐,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의정부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라고 보거든요. 의정부시는 기초적 경쟁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의정부 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단체입니다. 이미 많은 의정부 시민들께서 의정부시가 물류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 정치인들이나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들을 서로 간에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정부시가 이 사업을 민영 개발로 좀 전환하는 중이고요. 또 민간 개발업체와 MOU 체결도 이루어진 상태라서 지역 내 목소리에 따라서 이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의정부시에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십니까? 아직 사업 진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중단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 플랫폼 정책공감은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미래를 지키는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도시 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 대표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3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47명이 줄었지만 일주일째 하루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85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5명, 포천 7명, 동두천 8명, 양주와 연천이 각각 1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2.8%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1.9%, 사흘 연속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9.2%로 전날보다는 2.8%포인트 올랐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뒤 렌트 사업을 통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1명,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앞에 넘어진 남성. 빠르게 일어나 달아나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급 수입차 132대를 구입해 대파는 수법으로 116억 원을 가로챈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만 빌려주면 2년 동안 매월 차량 가격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실제 일정 기간 수익금과 차량 할부금이 입금됐지만 이후 매월 수백만 원의 차량 대출금만 떠안게 됐습니다. 차를 찾아야 차를 돌려보내든 어떤 이게 지금 정리가 될 텐데 어쨌든 제 명의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제가 뭐든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통장도 다 막혀서 제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A씨 일당은 사고나 침수, 주행거리가 많아 가격이 낮은 수입차의 가격을 부풀려 대출한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고급 수입차의 경우 대출은 쉽지만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구입한 차량 대부분은 전국에 대포차로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주변의 거액의 자산가나 벤처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주범격인 사람들이 최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수백억 자산가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몇천만 원, 몇십만 원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못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한 거죠. 경찰은 일당이 판매한 피해 차량 가운데 18대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또 검거된 일당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의 제공자 4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자가용을 대여해 줄 경우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허가업체인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경기도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수출액이 11억 달러가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가 오른 겁니다. 네,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 비결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천과 여주 등 50여 개 농가에서 재배한 인삼이 한데 모였습니다.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쳐 수확한 그대로 포장한 수삼과 쪄서 말린 홍삼, 농축액 등 가공식품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베트남과 홍콩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데 예전엔 고가의 선물용이었다면 이젠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대중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수삼을 2천만 원가량 수출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6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QR코드로 생산자까지 누군지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다 보니까 현지 반응이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올 3분기까지 11억 2,692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수출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가공식품과 인삼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시안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라면이나 베이커리, 음료 등 가공식품 수요가 늘었습니다. 또 판지, 하판 등 임산물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인삼과 토마토, 복숭아 등의 신선 농산물도 증가했습니다.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전문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와 협업하여 수출 다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대로라면 올해 수출 목표인 14억 4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